도시의 미래, 기술 변혁이 만드는 변화의 도시 공간, 그 안에서 사람을, 우리의 미래를 찾다. 오늘은 김승겸 교수가 저술한 도시의 미래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초입부에는 미래 세계의 도시의 웅장한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거대한 네온 사인에서는 일본 기모노 차림 여성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가 흘러나오고,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건물 사이로 하늘을 떠다니는 자동차는 어둡고 무심한 밤하늘을 뚫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시의 뒷골목에는 포장마차 같은 식당이 즐비하고 우산대에 발광이 되는 발광 우산을 든 사람들이 바쁜 움직이면서 서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피곤함에 찌들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이보그들이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줄 줄 알았던 2019년, 블레이드 러너의 2019년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예상과는 달리 밋밋하게 지나갔고, 지금 2024년 정도 되어서야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에서 체감되기 시작했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도 도시의 화려함과 어두움을 동시에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홍채 인식으로 사람이 구분되고, 맞춤형 광고는 걷는 장소, 거리마다 곳곳에서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동 동선까지 꿰뚫는 감시는 일상화돼서 빅브라더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분명 세상은 발전하고 도시는 최첨단 기술 위에서 거대해졌는데, 밝은 이면에 그림자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인 도시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사람을 배척하고 분리하는 공간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닐까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며칠 지방 한적한 지역으로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힐링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붙이고 피폐해진 일상의 단면을 잠시 쉬어가는 일정이긴 하지만은, 도시가 주는 혜택이 얼마나 하루의 효율과 간편함을 제공해 주는지 그때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울 집중화 현상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저자는 IT 기술과 테크놀로지가 도시에 가져올 화려한 모습과 동시에 사람답게 살기 위한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 도입부에 등장하는 미래 도시의 일상을 그린 에피소드는, 주인공은 비록 자신이 태어난 외곽 거주민으로서 태어났지만은 그 후에 도시로 들어와 도시 설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외곽 거주민들의 불공평함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들과 뭔가 교집합을 찾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어쩌면 도시 공간을 설계하고 기술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데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사람이 놓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표시하는 저자의 생각이 나타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 제시되는 수많은 발전의 집약체들은 고도화된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든든한 재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와 일상을 벗어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시의 발전은 결국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자도 생각하고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난방 효율을 높이는 공법들은 입주민들의 지출을 줄이는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환경 보호라는 더욱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 1인 가구와 고령화 사회로 단절되고 고독사의 기로에 선 노인들에게는 공동주택 같은 형태의 새로운 주거 문화가 인생의 마무리를 좀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끌어낼 수 있게 국가와 도시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8가지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그중 가장 흥미로운 태안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대상이나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모델링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 데이터를 디지털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면서, 이는 산업, 건설, 의료,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 이 기술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센서, IoT 디바이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전송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물리적인 대상을 정교하게 모델링하고, 이 모델은 다양한 변수와 환경 요소를 고려해서 현실 세계에서의 행동을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의 상황을 현실에 반영해서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시의 기능들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추가할 때 미리 시뮬레이션 해본 것들을 현실 적용함으로 인해서 더욱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효율 높은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비용과 시간, 편리성 모든 것이 최적화가 가능한 기술인데 이 부분은 향후 도시의 미래에서 아주 기묘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도시 농업 기술도 관심을 끄는 분야였습니다. 도시에서 자신만의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인데 바쁜 일상 속에서 작물을 키우려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고 이들이 더 쉽게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IoT나 ICT 등을 접목한 도시농업 기술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LG에서 발매한 티움같이 실내에서 간단한 작물을 재배한 상품도 판매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고 아마 그 모듈, 즉 그 안에 씨앗이 담겨있는 모듈도 가격이 꽤 비싸다 보니까 아직 대중화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블로그 등의 상품에 대한 리뷰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티핑 포인트 넘어간 순간에는 집 안에서 야채밭을 꾸미는 농사꾼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공간에다가 화분이나 정원을 만들고 센서를 설치해서 작물 생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해서 관수기에 물을 조정해서 주는 기술 같은 것들은 좀 더 큰 규모의 작은 커뮤니티 내에서의 소규모 농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관상용 작물을 키우는 일과 함께 실내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지친 심신의 피로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서 가정과 사무실, 학교 등의 일상 속에서 쉽게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도시의 일상 사회 문화 속으로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사람으로 존재감이 표현되며 사람의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 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의 경제활동이 시장 경쟁에 쫓겨 사리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거나 상품의 소비에만 탐닉하는 것에서 이웃과 소통하고 나누는 생산과 소비의 방식으로 도시의 기능이 바꿔야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국 도시라는 공간은 인간이 태어나고 생활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의미를 충실하게 채워주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점차 빠르게 변모하는 저자가 예상하는 미래 도시들이 그리고 기술이 결국 사람을 향해서 발전하는 모습이기를 기대하면서 책의 리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